식초 체험 사례. 92세 어르신께서 질병도 없이 피부도 반짝반짝 보들보들하신데 매일 아침 식초를 드셨다네요. 일반 식초를 밥숟가락에 물 3배 섞어서 아침 기상 직후 드시고 취침 전에도 동일한 양 드시고 코로나 근처도 안 왔대요. 30년 전부터 식초 마시라던 70대. 언니가 얼핏 보면 40대로 보일 정도로 젊고 건강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물질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이브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칙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병들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만 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비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것들이 모두 함유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 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 회복제로서의 효능이 매우 커서 과거로부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거나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개조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춰보자.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폐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와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의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서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 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서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인자보다는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 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 물질이 쌓이게 된다. 망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서 생활한다. 또한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함으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정상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세포를 파괴할 뿐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도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고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이며 눈꺼풀이나 발레해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불필요한 산성 독성 물질을 해독 여과하는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서 미세 혈관소까지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때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짓는 진정한 표정은 얼굴이 아닌 장에 나타난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장을 곱게 해야 한다. 그래야 위인이 된다. 장의 표정을 험악하게 만드는 세대 요인은 지방과다 섭취, 젖상균의 부족, 스트레스이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지방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지혈증이 생긴다. 한국인은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넣었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매우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의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지 않으니 결국 장은 간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에 무리가 가서 단낭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가 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 속에 있다. 장 속의 세균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감겨운 병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기름이 연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갈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의 기름은 식초를 넣자마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식품을 먹은 뒤에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서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 속의 세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장내에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 속의 세균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만큼 장내 미생물은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식초의 초상균은 그 자체로 소화 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상균의 제왕이다. 장 건강은 몸에 맞는 식생활에도 관계가 있다. 서양에는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인은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다. 한국인과 서양인의 가장 다른 점은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나 체질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과 고통을 일으킨다. 서양 인삼은 한국의 가을 무보다 못하다. 또한 한국의 인삼을 일본 땅에 심으면 당근 같은 모양이 된다.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 기원하여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곳의 털을 잡고 산 인간의 체질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이다. 하늘의 보배는 가장 가깝고 흔한 곳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듯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식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나빠진다. 간이 나쁘면 먼저 눈이 나빠진다. 사물을 인식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눈은 간으로부터 비타민 A 등의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간이 자신의 세포에 들이닥치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기 힘겨워지면 눈에 필요한 물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간이 나쁘면 외관상으로도 눈의 흰자위가 누래지고 눈의 광채를 잃는다. 피부가 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눈은 간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 기능이 약화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야맹증이 생기며 녹내장이나 눈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 마침내 실명하게 되는 백내장 등이 발생한다. 눈을 좋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 미네랄 따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칼로리를 중요시하는 서구 영양학을 맹신하게 되면서 육식이나 가공식품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 등이 생기고 간장에 돌도 생긴다. 간이나 신장에는 원래 돌이 생길 이유가 없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염증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세균의 번식에 의해 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장기 조직의 염증으로 부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균의 번식과 팽창에 의해서가 아닌 해당 부위의 혈액이 집중되어 붓는 것이다. 우리 몸이 염증 부위의 혈액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부위에 많은 백혈구와 림프구를 보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이다. 수영을 하다가 눈이 충혈되는 것, 또한 눈에 들어온 균을 백혈구와 림프구로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눈이 충혈되었다고 혈관 수축제의 일종인 안약을 잘못 투여했다가는 백혈구와 림프구가 들어갈 길이 막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여 염증의 원인을 잡고자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해결하고자 엉뚱한 약을 먹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는 이유는 대부분은 물이 오염돼서이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 내장이 오염된다. 물이 오염되어 비틀거리는 물고기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간을 수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물을 갈아주면 되는 것이다.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겨 부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간에 생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소염제로 이루어진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염증과 부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약으로 인해 간의 스태미나 자체는 더욱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어떤 사람은 간에 좋다는 약초와 군뱅이진의 뱀 등을 달여 먹기까지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초일수록 약간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다. 쇠약하고 간 건강을 이미 잃은 사람이 이런 약을 함부로 먹는다면 간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몸이 아픈 원인을 짚지 않고 내리는 비방은명을 재촉할 뿐이다. 간 악화의 원인은 위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불충분하면 뇌 건강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다.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 신장과 심장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 심장은 혈액 순환을 더디게 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투석하지 못한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화장은 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유화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기도 하다. 간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각종 효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건너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니까 위와 장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부족한 간의 역할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함으로써 대체할 수가 있다. 간이 나빠서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더라도 식품을 통해 효소를 섭취하면 위화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화장에서 소화가 잘 되면 뇌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뇌의 건강이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과 신장의 명령이 잘 전달되어 혈액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 혈액은 간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간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간의 역할을 대신할 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순환고리를 따라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효소, 즉 효소가 잔뜩 들어간 식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간 하나만 연구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몸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체를 봐야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난치병 환자는 간이 약하다고 한다. 간 건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에 장기가 3개, 아래에 장기가 3개가 있다. 위에 있는 3개의 장기는 뇌와 폐, 심장인데 이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순환장기이다.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고 폐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뇌는 신경을 순환시킨다. 아래에 있는 세 장기는 간장, 신장, 대장인데 이들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배설장기이다. 이들을 자세히 소개하자면 중금속 및 병균을 씻어내는 간장, 피 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신장,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몸에 필요하지 않은 찌꺼기를 배설시키는 대장이 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아래 세 장기, 즉 배설장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 없는 물질이나 유독한 물질을 깨끗이 배설하지 못할 때 배설장기에 먼저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순환장애가 일어날 때 순환장기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아래 장기를 위의 장기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설장기가 외면받는다. 몸속에 있는 장기 운동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을 속이거나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 남을 해치고 나면 심장이 몹시 뛴다. 이때 몸 상태는 자율신경의 심장으로 모든 에너지를 보내어 두근두근 빨리 뛰게 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심장에는 부정맥이 유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심장은 질식해서 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과 초조가 반복되면 심장이 망가지는 동시에 보다 약한 구조인 아래쪽의 심장 기능이 먼저 악화되어서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분노가 지나치면 전신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서 얼굴이 벌겋게 되거나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귀를 따라 움직여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터지기도 한다. 극심한 분노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는 것도 귀를 따라 혈액이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평소에 지나치게 화내는 일이 많으면 기어이 폐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폐가 더 많이 활동해서 항상 숨이 차고 호흡이 고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런 만큼 간에서 해독하는 기운은 억눌리게 된다. 분노는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처럼 공기가 나쁘면 폐는 산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다. 활동할 에너지를 폐에 빼앗긴 간은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또한 현대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도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뇌를 젖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위화장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결국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만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도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바람기가 많은 남자는 자기 아내도 의심하는 법이다.
또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을 해치려고 하니 남도 나를 해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에 취약한 체질이 된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남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물이 따라서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체액도 오염되어서 결국 몸속의 순환을 유지하는 신경, 피, 장기가 오염되어 사람도 죽게 된다. 몸 아래 들어오는 날, 나쁜 공기와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